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전기산업기사 제2회에 출제됐었던 자기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바로 보실 건데요. 1번은 한 변의 길이가 2m가 되는 정삼각형 3개의 정점 ABC에 10의-4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습니다. 전비에 작용하는 힘 1회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CBT다 보니까 랜덤인 것 같아요. 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2m가 된다고 합니다. 정삼각형이니까 각 변의 길이는 같고요. A, B, C라는 곳에 다 10의-4승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한대요. 이런 경우에 전 B에 작용하는 거. 제가 만약에 A, B, C라고 하면 B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반발력 생기겠죠? 근데 10의-4승 쿨롱, 10의-4승 쿨롱 다 같고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요때 반발력을 F1, 요때 반발력을 F2라고 했을 때 평행사변형 합성에 의한 힘 F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 F라고 하는 걸 구하실 때는 루트에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F1, 2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60도 아닙니까? 그럼 2분의 1, 2 없어질 거고 F1하고 F2는 같겠죠? 결국에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그리고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하나의 힘을 구해서 루트 3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결국 최종적인 힘 F를 구하실 때는 하나를 구하고 루트 3을 곱할 거니까 하나의 힘은 어떻게 구해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떨어진 거리 2의 제곱분의 Q1 10의-4승 곱하기 또 10의-4승이 되는데 아래 제곱이니까 2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 39 정도가 나오더라 라는 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실게요. 무한히 넓은 평행판에 플러스 6 로에스와 마이너스 로에스로 대전되어 T만큼 떨어져 있을 때 판 사이에요. 평판 사이의 전이차. 판 사이 전이차 좀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3장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건데 평행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 공급되는 전압을 V볼트, 판 사이의 간격이 D미터, 다음에 한 판의 면적을 S제곱미터라고 한다면 판과 판 사이의 전개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 아닙니까? 그럼 V라고 하는 전위는 2 곱하기 D가 되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 곱하기 D라는 녀석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2번이 된다. 쌤 플러스 로우 S 마이너스 로우 S는 뭐야? 라고 하면 이거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이 플러스 로우 S로 대전되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로우 S가 대전돼서 그 사이의 전개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죠. 그냥 평판이다 라고 나오면 숫자 2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을 쓰면 안 되고 노란색 써야 됐던 이유를 설명드렸던 2번 문제입니다. 다음 3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등전이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전개의 방향을 구하는데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방향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거니까 A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대신 등전이면에 수직해야 되니까 수직을 나타내고 있는 C가 정답이 되겠네요. C 어디 있습니까?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4번 문항이 되는데요.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비유전율이 큰 거 4가지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4가지가 뭐예요? 운모, 물, 산화티탄, 티탄산 바륨 정도가 되는데 운모 나왔고 산화티탄 나오면 운모보단 당연히 산화티탄 자기가 큰 거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유전체 중에 전개의 세기를 이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할 때 전기변 이것도 1회 때 나왔던 거랑 유사한데 전기변이 쿨롱/per 제곱미터라고 하는 건 전속밀도 D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면적분의 푸 사이는 면적분의 전하 구도체를 기준으로 하면 4파이 R의 제곱분의 Q 이건 구도체 전개의 입실론 제로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면전하 밀도 로에스라고 쓰자. 그럼 단위가 전하의 쿨롱 면적의 제곱미터 써서 쿨롱/per 제곱미터니까 요거죠. 입실론 곱하기 2다라고 하는 거. 6번째로 넘어갑니다. 자기 인덕턴스 얘도 1회 때 나왔던 거네요. L1L2가 유도결합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라. 자, 이게요. 가동이냐 차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가동을 기준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상호 인덕턴스 M, L1, L2 이게 가동 그림이잖아요. 그럼 얘는 M이 하나 있고요. L1하고 L2가 어떤 회로가 되는 거냐면 M에다가 L1-M, L2-M 이거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건 직렬 두 개 병렬에서 합성 인덕턴스 L0를 구하면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배의 M분의 L1 L2 마이너스 플러스 M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다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일 때가 가동결합이고요. 플러스일 때가 차동결합이에요. 차동결합은 여기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L1 플러스 M, 마이너스 L2 플러스 M으로 바뀌거든요. 어쨌든 합성하면 얘 있는데 유도결합이라고 하는 상호 인덕턴스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합분의 두 개의 고평대인 L1 더하기 L2분의 L1, L2다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자기학에서는 사실 상호 인덕턴스가 직렬인 부분이 주로 나왔던 거였는데 갑자기 올해 22년도에 병렬인 부분이 좀 나오기 시작했지만 쉽게 두 개 합분의 두 개의 곱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파트는 자기학에서 따로 안 했어도 회로에서 하던 거니까 합분의 곱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 7번은 반지름이 Am인 원주도체의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합니다. 인덕턴스는 인덕턴스인데 반지름이 Am래요. 그럼 기본 도체란 말이에요. 원주도체가 원형도체, 원통도체고요. 여기 반지름이 A라고 합니다. 길이가 L이라고 해서 쓸 때 이때 내부 인덕턴스를 L인이라고 썼는데요. 두 가지 형태였죠. 8파이분의 뮤 L이다 라고 하면 단위는 헨리 또는 8파이분의 뮤다라고 하면 단위가 헨리 퍼 미터.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저희는 저장되는 에너지도 구했었죠. 2분의 1배의 Li 제곱이다 라고 하는 에너지까지도 얘를 거냐 얘를 거냐. 근데 지금은 헨리 퍼 미터니까 여기 있네요. 8파이분의 뮤라고 하는 2번. 8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비투자율 입실론 S가 Q, 뮤 S가 1인 공간에서 파동고유 임피던스는 이거 마지막 11장에 나오는 거죠. 파동고유 임피던스는 자계에 대한 전개의 비가 되는 거고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입실론 S하고 뮤 S 나왔으니까 제일 쉽게 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 값이 얼마?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다가 입실론 S9. 뮤 제로 값이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곱하기 1 해도 되고요. 요 입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가 얼마 정도 나와요? 377 정도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약 125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계산기 누르는 걸 최소화시키려면 이 방법이 맞다고 보는 거죠. 루트의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377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다음 문제 9번째가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는 몇 초마다 S면을 통과하는 에너지를 W, 인테그랄 S는 P, NDS로 표시하는데 다음 중 틀린 설명을 찾아라. 벡터 P를 포인팅 벡터 맞죠?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거 맞고요. N이 내향일 때 S면에 공급되는 총 전력이 되는 거 맞고 N이 외향일 때 다른 문제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4번이 딱 정해져 있어요. 포인팅 벡터의 전작의 에너지 흐름의 진행 방향과 다르다가 아니라 같죠.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걸 저희는 P'나 P2'라고 했었는데 면적분의 전력이라고 해갖고 EH가 되는 거여서 얘는 E 크로스 H다 이렇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거든요.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이게 포인팅 벡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행 방향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나머지 몰라도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10번째 문제는 자기회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 자기저항의 단위는 헨리의 역수이다 라고 나왔어요. 요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건 RM인데요. 보통 많이 외우고 계신 게 뭔 소리니? 그래서 뮤 S분의 L 이렇게 외우지만 전류의 저항에 대응되는 걸 생각하죠. R은 I분의 V니까 I에 대응되는 파이, V 기전력에 대응되는 기자력 F 하면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는데 왜 안 써져? 이렇게 암페어 턴 퍼 웨버가 자기 저항의 단위가 되는데요. 요 암페어 턴에서 암페어 턴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회전수가 1회라고 하면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암페어 퍼 웨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덕턴스 L은 Li는 M파이라는 식에서 착안하자면 L이 I분의 M파이니까 I는 암페어가 되고요. 파이는 웨버잖아요. 권선수 1이라고 치면. 그럼 이거 뒤집으면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더라. 2번 자기저항의 역수를 퍼미언스. 그죠?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하지만 자기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라고 하죠. 3번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속을 자기회로의 총기자력.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외로의 총 기자력 분의 자속이다라고 나왔는데, 자,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건 자속이 밑에 있고 기자력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번하고 9번도 말로 나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1번째인데, 간격이 D미터인, 어이구야, 이게 왜 써졌을까요? 간격이 D미터인 무한히 넓은 평형판의 단위 면적당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용량 C값은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암기들 하고 계실 겁니다. 단위는 페럿이고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알파벳으로 하겠죠. C, D, E, F 대신에 S. 근데 이게 페럿 퍼 제곱미터니까 면적에다 1 집어넣었다는 가정하에 D분의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다음 12번입니다.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를 때 단위 시간에 동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 자, 전류의 정의식을 아시면 되는데,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고, 전기량이라고 하는 건 이동한 개수에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전자의 개수니까 n을 구하자면 n 곱하기 2가 it가 되는 거고, 통과하는 전자의 수 n이네요. n은 2분의 it라는 식이 되겠네. 그럼 2라고 하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가 i라고 하는 건 전류 50A에다가 전류는 몇 단위 시간? 그럼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약 31.5식이다 라고 하는 3번이 되는데요. 우리 쌤들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이런 거 생각 안 났을 수 있잖아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럼 Shift 누르고 7번 누르고 23번인가? 뚜껑에 보면 23번이 알파벳 2라 같다라면 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찾으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째.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의 도체로 완전히 포위한다. 내의 공간의 전기를 완전히 차단한다. 그건 뭐라고요? 정전차폐라 부르기로 했죠. 일본이 조금 남는다라고 하면 전자차폐. 홀 효과라는 건 자개라는 걸 인가했더니 도체에 전하가 발생하더라. 체를 쓰려고 그러네. 전하가 발생하더라 라고 하면 홀 효과라고 보자 그랬고, 핀치는 DC를 인가했더니 전하가 발생은 하고 이동을 하는데, 전하가 도선의 중심부로 이동하려고 하는 현상을 핀치, 반대 표피나 스킨 효과라고 하는 거죠. 14번째 문제. 권수가 1회인 코일에 5웨버의 자속이 세교하고 있을 때 10의 마이너스 1초, 0.1초 사이에 자속이 0웨버로 변화했습니다. 유도기전력을 구합니다. 유도기전력은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는 식을 쓰시거나 또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는 식을 쓸 건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전력이고 권선수가 1회니까 마이너스 1 dt라고 하는 건 시간의 변화가 0.1초 d파이가 5에서 0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감소한 거죠. 그래서 답이 얼마? 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에는요, 크기는 50V로 간주한다라고 써있는데 사실 5웨버라는 자속이 0웨버로 변했으니까 d파이라고 하는 자속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로 간주 안 하더라도, 크기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15번째 문제가 되는데, 대전도체 표면의 전하밀도를 시그마라고 할 때 대전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전응력은 하고 나왔어요. 정전응력이라고 하는 건 다행히도 최적당 에너지라는 식이랑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해서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줄 퍼 세제곱미터랑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턴에다가 길이 미터 제곱의 길이 미터 곱하면 뉴턴 미터가 줄이잖아요. 그래서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나 최적당 에너지는 같다. 그걸 정전응력 또는 정전흡입력이라고 부를 건데, 이때 W라고 하는 녀석을 4가지식이 기본이에요. E입실론 분의 로우 S의 제곱이라든가 2입실론 분의 D의 제곱이라든가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이라든가 2분의 1배의 2D라는 건 외워주셔야 되고, 나는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V가 2D라는 것에서 착안해가지고 2분의 1의 2 대신에 D분의 V 제곱의 입실론 써도 되고요. 로S가 면적으로 표현하면 2 입실론 분의 로S 대신에 S분의 Q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로S 제곱에 비례.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비례하는 4번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인 16번째를 보실 건데 다음 중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관계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자기회로에서의 자속이라고 하는 파이는요. 전류라고 하는 녀석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왜 옆에 전속이 나왔지? 자속이라고 하는 건 전류하고 대응이 돼야 돼요. 전속이 아니라 전류.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나머지 볼게요. 자계는 전계라고 하는 녀석이 될 것 같고 투자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도전율, 기전력은 기자력이라. 저것만 틀렸네요. 1번. 그게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저항 R을요. R은 I분의 기전력 2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저항 RM은요. 전류에 대응되는 녀석을 자속 파이, 기전력에 대응되는 걸 기자력 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요 암페어 턴퍼 웨버가 되는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자속하고 전속이 아니라 자속과 전류다라고 1번 하시면 되는데 우리 쌤들이 자속하고 전속 어서 많이 봤어요. 그거는 전개에서 전속 푸 사이를 쿨롱 퍼 제곱미터라고 하면 자계 파트, 정자계 파트에서는 자속 파이가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건 맞아요. 요런 건 있는데 그거는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개와 자계를 대응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째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공기 중에서 2V의 전개를 스몰 id의 변이전류 오랜만에 나왔는데 변이전류라고 하는 스몰 id는 라운드 t의 라운드 d라고 해서 전속밀도의 시간적 변화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전속밀도 d가 2 곱하기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의 라운드 t의 라운드 2라고 써도 되고요. 이가 d분의 v인 전위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운드 t의 라운드 d분의 v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주파수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보통 순시전압 Vm 사인 오메가 t를 인가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몰 id라고 하는 변이전류 밀도는 입실론 하나 붙여주시고 라운드 t에 라운드 쓰고 d분의 vm에 사인 오메가 t다라고 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t가 없는 여기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입실론에 d분의 vm이 될 것이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자면 오메가 입실론 d분의 vm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d분의 vm 코사인 오메가 t는 전개 2와 같죠? 그래서 스몰 id라고 하는 변이전류 밀도가 오메가 입실론 2와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가 2파이 f이다 보니까 주파수 f를 굳이 표현하자면 2파이 입실론 곱하기 2분의 스몰 it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몰 it 2파이 입실론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7번째 문제 또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8번째 문제를 보실 건데 18번째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히스테리시스 곡선. 손실이 크다라는 건 곡선의 면적이 넓다라는 거. 이건 뭐 매일 정규반 때 배웠던 거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클수록 손실이 적다 아니고요. 면적이 작을수록 손실이 적다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18번에는 2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19번 문제는 10mL의 두 가지 인덕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인덕턴스, 뭐 두 자기 인덕턴스 막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본 건 얘였어요. 그래서 L1하고 L2라고 하는 인덕턴스가 모두 다 10mH라는 겁니다. 이때 결합계수 K가 0.1에서부터 0.9의 범위 안에서 변화할 수 있을 때 얘를 접속시켜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러면 합성 인덕턴스 L0는 가동 결합일 때 L1 플러스 L2 플러스 2배의 M. 이 M 대신에 이렇게도 쓰죠. L1 플러스 L2 플러스 2배의 K의 루트 L1, L2. 근데 차동이면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건 플러스일 때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L1하고 L2가 10하고 10이니까 더해서 20 더하기 2배의 K의 L하고 L2 10 하면 와 20으로 씁시다. 20K가 되겠네요. 그죠? 아예 20K로 바뀌죠. 그리고 만약 마이너스 쳤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K에다가 0.9를 넣고
더하기를 해주면 9이 18이니까 38. 이거보다 큰 거 못 만들고요. 최소값을 만들 때 간혹 0.1 넣겠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0.1은 필요도 없고요. 0.9를 넣어서 빼기 해주면 돼요. 20 빼기 18이니까 2입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니까 최대값은 19로 2, 9, 18이죠. 1로 1대 19 이렇게 되는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니까 1대 19라고 나오면 오답 될 거고 최대에 해당하는 19대 최소 1이 돼야 되겠죠. 19대 1이다 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그냥 합해서 20 되는 게 무조건 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지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보겠습니다.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로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를 구해라. 전속 밀도 D는 S분의 전속 푸 사이, S분의 전하 Q, 구도체 기준으로 4파이R 제곱분의 전하 Q, 그럼 얘는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얘를 로우 S다 라고 쓰지 않습니까?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 로우 S를 뭐 시그마라고 써도 되기 때문에 1번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나와요. 대전된 도체의 어디라고 나왔어요? 내부. 대전 도체면 도체의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고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속 밀도 또한 얼마가 될 거다? 0이다. 아, 저도 지금 실수할 뻔했는데 쭉 유도하다 보니까 이거야지 했는데 갑자기 내부가 보이네요.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속 밀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